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권와이드쇼 정유리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참 환율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의 선물도 움직임이 참 번거로우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잘 확인해보고 또 해외 증시까지 짚어보는 시간 바로 증권와이드쇼 2부인데요. 2부를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희 손대선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찬희 전문가님. 네. 우리 증권 와이드쇼에서 말씀하시는 종목, 빛과전자. 요즘 슬슬 빛과전자요? 네.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발동 걸리는 건가요? 앵커님이 아주 잘하시네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또 슬슬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종목이 이제 빛과전자인데, 제가 몇 주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게임주, 후발 게임주자 같은 종목에 비하면은 아주 조족지혈이긴 합니다만은 자세를 슬슬 잡아나간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오늘 마지막에 짧게 AS 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이 다 뛴 다음에 보는 것보다 이제 슬슬 나 뛴다 할 때 미리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반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디오텍인데요. 손대선 전문가님. 네. 디오텍 우리 증권 와이드쇼에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역시 보유하고 있으면 안전한 종목이 몇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점유율을 1위로 갖고 있는 회사라든가, 혹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시장이 흔들려도 역시 버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디오텍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드렸듯이 음성 인식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삼성페이와 연관이 되면서 이슈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 또 AS를 좀 해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디오텍 또 빛과전자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엔딩 출발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상한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거래소 중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바로 성한인데요. 30% 상승하며 12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펩트로는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상장 첫날에 첫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공모가 대비 160% 상승한 흐름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며 41,6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플레이위드는 29.81% 오르며 13,500원에 기록을 했는데요.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린바이오 29% 상승하며 22,150원에 기록했고요. PNP는 26.57% 상승한 105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상한가 종목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뚜렷한 모멘텀이 있다면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또 체감하시는 온도는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그 종목들의 특징은 뭐고 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종목이 뭔지 궁금한데요. 이찬희 전문가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 신규 상장한 펩트론 멋있는 상한가 행보를 보여줬는데 오늘 사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0포인트 이상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네. 종가 조금 들어올려가지고 18포인트 정도 내린 구도로 마무리를 지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오늘 굉장히 쉽지 않았던 오늘 하루고 오늘 플러스 출발했었던 코스닥도 결국 5포인트 남짓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날 바로 오늘 상한가 행보를 보여준 성한이나 펩트론이나 방금 말씀하신 플레이위드, 서린바이오 상한가는 아닙니다만은 PNT 같은 이런 급등 종목이 유독 눈에 띄었던 하루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 하락이든 아니면 횡보든 소외됐던 종목들이 기습적 틈새 강세 행보를 보여준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주식인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위메이드가 4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수직 급등하는 동안에 사실은 횡보 조정으로 비실비실거렸던 것이 사실이었죠.
있었고요. 액토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한 바 있었는데 또 이 그 게임주가 올라갈 때는 뭐 전체 게임주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패턴에서 완전히 이제 뭐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즉 성장성 확실한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만 시세를 분출한 바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먼저 올라간 종목은 좀 쉬는 사이에 바로 그 숨죽였었던 마찬가지 성장 에너지를 안고 있었던 종목 쪽으로 오늘 자금이 돌았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 플레이위드를 잠깐 좀 보도록 합니다. 요걸 먼저 이제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왜 먼저 차트를 보여드리냐면은 다른 그 위메이드라든지 액토소프트의 주가 행보가 급등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미래 성장 동력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파란색 원표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구간 보면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뭐 내리지도 않았었죠. 최근에 그리스발 악재가 나와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는 동안에도 사실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의 때를 기다렸다고도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디데이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액토소프트가 급등한 구간에서 좀 쉬는 자리에서 바통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거래량도 42만 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면서 급등을 한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 끝나고 나서 전환사채 30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뭐 주력 게임이 로한이라고 있습니다. 로한이 이제 러시아 시장 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온라인 게임사들의 하반기 그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그 분석 자료가 설득력 있게 시장의 그 우호적 재료로 부상 중에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바로 이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온라인 게임에서 강자로 등극했었던 기업입니다만 모바일 게임을 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강력한 이 성장 구도로 외형 신장세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위드가 선행해서 어제와 오늘 거래증과 함께 강세 행보로 전환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 뭐 이것인데요. 뭐 상한가 요즘은 상한가 폭이 뭐 30%로 확대된 이후에는 전일 종가 대비 30% 올라간 다음에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오늘 첫 반등이고 첫 양봉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만 본다라면은 전고점 라인을 상당히 올라가는 압도되는 그런 장대 양봉 캔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멀리 본다라면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환사채 내용은 뭐 내일 주가 조정으로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NT를 보도록 합니다. PNT요. 자, PNT 코드 번호가 타이핑을 칠게요. PNT. 준비됐는데 바로 안 뜨네요. 자, 요 종목도 일단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급등 종목도 오늘은 많지 않았었습니다만은 각계의 성장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는데 오늘 장대양봉 뜨기 이전에 7,000원하고 7,500원 사이에서 바닥을 한 달 이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이 주식이 시장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외를 당했었던 종목인데 금요일 날 강세, 오늘은 무려 26%나 올라가면서 이틀 합이 40% 가까운 폭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2차전지 세트 주식인데 사실 뭐 그 재료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요. 역시 이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 핵심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계장비 제조 3대 최근에는 중국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한데 그 수요가 굉장히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는 재료에 의해서 오늘 26% 이상 급등을 하는 구도가 아니겠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적 호전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봉 두세 개, 서너 개 올라가면 50% 올라갑니다. 요즘은. 그래서 사실 전 저점이 7,000원대인데요.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급등한 겁니다. 하루 이틀밖에 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310만 주 거래량이 좀 많아 보여요.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계시다라면은 뭐 어느 정도 짧은 단기로 대응하는 것이 이 종목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특징, 그동안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묻혀져서 참 답답한 행보를 보였던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들의 상승세 과연 이어질지 내일장에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인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낙폭을 크게 가지고 갔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 발표했던 10일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나 갤러리안 타임월드가 하루의 거래 정지 이후에는 하루 간격으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14.29% 하락하며 16만 8천 원을 기록했고요. 마제스타와 위노바 모두 시세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 소식 속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제스타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서 5%대 밀린 4,460원을 기록을 했고요. 위노바는 29.88% 하락하며 1,76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파트론은 3.44% 밀리면서 8,690원을 기록을 했고요. 슈피겐코리아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11%대 하락한 93,7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하한가 종목들 짚어보셨습니다. 네,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다기보다 좀 낙폭에 과대했던, 너무 컸던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손대선 전문가님,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시세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얘기를 했던 기업들이 5군데가 있었는데 그 5군데 기업이 일단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선주가 대부분 뭐 최근에 품절주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조정을 받게 되면서 우선주 위주로 좀 급락이 나왔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개 정도를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마제스타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군데의 기업 중에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 월드의 경우는 사실은 뭐 검찰 조사의 경우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후에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마제스타라든가 위노바, 그 다음에 부산 도시가스, 참 엔지니어링은 지금 정지 상태라고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콜마 B&H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마제스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17%까지 뭐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4.7%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른 점은 마제스타의 경우는 안 했다라고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을 좀 잠재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악재가 지속적으로 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제스타와 그 외에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마제스타는 밀렸던 만큼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박스권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2015년 2월, 그 다음에 4월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7월의 고점이 저항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에 대한 얘기 때문에 계속 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지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4월 달에 메르스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이죠. 악재가 크게 동반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좀 다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5,500원대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측면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5,450원 좀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3,855원 오늘의 저가죠. 왜냐하면 박스권 하단 부근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탈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마제스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제스타의 경우는 카지노 사업이 얼마나 또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뭐 하반기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메르스 사태가 8월 2일 날 뭐 종식 선언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역시 호재로 반영되게 되면서 반등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트론인데 파트론도 충분히 이슈가 되고 있죠. 삼성페이가 원래는 7월이었죠. 7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되었다가 8월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혜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7월 달부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한 달 정도는 서비스 기간을 두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삼성페이가 굉장히 좀 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혜주인 파트론 역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7월
초 이후에 한 15% 급등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뭐 급등보다는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신제품으로서 8이죠. 갤럭시 A8이라든가 혹은 갤럭시 노트 5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을 호재로서 이슈로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크게 좋지는 않아요. 크게 좋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조정받을 때서 받았다라는 측면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정받을 때서 받았기 때문에 반등 여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 다만 9,4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항선으로 형성되었던 1,100원, 1,150원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잡고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탈가의 경우는 8,350원, 최근에 지지 저항이 공존을 했던 8,35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15,600원부터 시작을 해서 7,820원까지라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전 수치만큼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노트 5가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많이 팔린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충분히 100%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관심을 가질 종목들은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에 대한 실적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파트론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막상 실적이 나오면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엇갈린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엔딩이었습니다. 시장 또 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비법을 배워보는 해외 시장 중계석입니다. 자, 애플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폰 판매량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낙폭을 크게 가지고 가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요. 과연 미국 증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흡수해 나가면서 시장이 풀어져 나갈까요? 이에 대한 얘기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대투증권 김수환 대리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하나대투증권 김수환입니다. 해외시장 중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보는 해외 선물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11시에 미국 기준주택 판매 발표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11시 30분에 미국 주간원유 재고가 있는데, 기준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 주간원유 재고 기준으로 해서 크루드오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시점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간원유 재고는 전주에 비해서 다시 조금 더 감소하는 방향적으로 나왔습니다.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다시 좀 단기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한 5일간 계속 상승, 종가 기준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중국 증시가 계속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점 한번 또 보셔야 되고, 앞에서 좀 잠깐 말씀드렸듯이 애플이나 IBM의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현재 미국 시장 증시가 개장은 안 했지만 미국 선물 지수들이 조금 하락하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크루드오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어제 날짜에 50불을 이탈하기도 잠깐 했었는데 다시 심리적 단기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배럴당 50불은 다시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한 산적해 있는 악재들은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이란의 원유 공급 증가 우려,
그다음에 미국의 연리 금리 인상 단행 이런 부분들이고 뭐 어제 날짜에 조금 반등했던 부분은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왔는데 어제 날짜에 조금 그 강달러 현상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그 상대적으로 원유 가격이 조금 부각이 돼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뭐 일시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다시 반등으로 가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오늘 11시 30분에 뭐 재고 발표가 약간 상승에 우호적으로 발표가 될 경우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전체 추세적으로는 하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구간에 있고 그리고 50불 근처에서 한번 40불대를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서 매수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횡보나 하락의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매매 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최근에 급등을 하고 다시 뭐 한 3, 4일 정도 급락을 하고 지금 뭐 어제 날짜에는 약간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횡보하는 구간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시장에는 뭐 상승 이슈, 하락 이슈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으로 뭐 지금 당장 오늘 날짜에 특별하게 뭐 이슈 발표가 없는 한 강달러 현상이나 약달러 현상 추세에 맞춰서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이런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이슈는 크게 없기 때문에 횡보나 하락에 매매 조금 염두해서 하시면 크게 뭐 위험한 리스크가 타지는 않고 안전한 매매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추럴 가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추럴 가스가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추럴 가스는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그 난방 연료로 소비가 가장 많이 되는 상품이 이제 내추럴 가스입니다.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겨울철에 굉장히 그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그 상승하는 그 재료로 굉장히 조금 크게 부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2014년도에 해외 선물에서 거의 기록적으로 한 종목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손익이 발생했던 종목이 천연가스인데요. 뭐 그 당시 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천연가스가 여름부터 서서히 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올 겨울 날씨에 대한 그런 예보들이 같이 마저 들어가면 굉장히 큰 추세를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거의 뭐 3년 내 최저점 구간에서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좀 낮은 구간에 있어서 뭐 지금부터 ETF가 제가 뭐 뒤에 말씀드릴 ETF를 조금 매수 쪽으로 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약간 원월물이나 이런 상품들을 뭐 한 계약이나 뭐 미니 사이즈를 먼저 한 계약씩 매수로 좀 들어가서 뭐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매매들이 상당히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름철이라고 해서 뭐 수요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여름철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천연가스가 그 화력 발전소에 또 들어가는 연료로 많이 되고 그 온도가 높아지면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당연히 냉방으로 쓰여지는 전력이 많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 화력발전소를 좀 더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시점부터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은 투자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차이나에이오공 계속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종가 기준으로는 5일 연속 상승했지만 장중에 굉장히 하락폭을 키우고 종가 기준으로 조금씩 뭐 힘겹게 좀 올라온다고 하는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지금까지 시중에 풀었던 유동성이나 아니면 다양한 정부의 부양책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터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뭐 실제로 터지지 않고 이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사실 아직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뭐 외신이나 이렇게 뭐 투자에 조금 전망을 좀 잘 보시는 분들은 지금 리스크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도 지금 흐름이 예사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계속 눈여겨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시는지 그리고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거나 급등하게 되면 코스피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니 S&P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세 번째 그 단기 고점, 뭐 지금 역사상 최고점을 도전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또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시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내 실적, 지금 어닝 시즌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가 시장이 예상했던 기대치만큼 좋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끝나고 애플이 뭐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조금 좋아졌지만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지 못했고, 뭐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뭐 원하는 그런 정보를 다 공개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이 좀 반영되면서 S&P가 지금 미국 증시는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S&P나 미국 증시 관련된 선물들은 개장 전부터 지금 약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오늘 장이 개장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하락세를 좀 키우는, 뭐 장중에 다시 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상승으로 뭐 반등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건 사실 지금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하락세를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코스피 야간 거래를 하신다거나 야간 옵션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 번째 뭐 반등을 그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흐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반등 없이 하락만 엄청나게 기록을 하던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날짜에 조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뭐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맞춰서 계속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가 어제 날짜에 그 강달러 현상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단기적으로 금이 좀 반등하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으로도 그 금리 인상은 어차피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뭐 그런 분위기에 있고 뭐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되면서 금에 대한 그 매수의 욕구나 뭐 이런 수요들은 당연히 감소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뭐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지금도 뭐 이 지금 조금 상승하고 있지만 이 상승분은 어느 정도 다시 꺾이는 쪽으로 내려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서 이번 주도 계속 뭐 유가 ETF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가가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50불 정도 왔을 때 추가 하락하게 되면 40불 중반까지 또 금방 떨어지는데 그 40불 중반선이 올 초에는 가장 좋은 매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50불 중반부터는 50불 깨는 그 순간부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똑같이 둘 다 원유나 천연가스 다 에너지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ETF 다 하단까지 가격이 그 3배짜리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연내 최저점 수준까지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서 조금 쌓아놓으시면 나중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제 또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나눠서 좀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추가 하락을 좀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선물로 투자하기가 조금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ETF를 나눠서 좀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ETF를 섞어서 매매하시는 거는 뭐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7월 25일 날 차이나의 요금 요즘에 최고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상품을 통해서 조금 7월 25일 1시 사학연금에서 저희가 좀 세미나를 좀 크게 할 예정이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5일 토요일 이번 주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또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내용 또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시장 중계석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참 거셉니다. 지난 5월에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일단 시장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과연 이 와중에도 외국인이 관심을 가진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먼저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CJ 헬로비전 3.23% 하락하며 13,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 HCN에는 올 초 1월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며 4,250원을 기록했고요. 스카이라이프는 1.51% 상승한 23,5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하는 흐름 눈에 띄었습니다. 화성산업은 3.48% 하락하며 29,150원에 SBS 콘텐츠허브는 1.89% 오르며 16,2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양시장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문제 때문에 참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부양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일단 뭐 시장 전체에서 모두 발을 뺄 수는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찬희 전문가님, 네.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고 그 특징은 뭔가요? 네,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단 매매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4일 연속 순매도 행보를 했는데 그 규모가 약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7월 3일부터 기준으로 보면은 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일은 전부 매도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구도가 한 달 내내 7월 3일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3일 순매수, 나머지는 순매도 행보를 보여줬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각하죠. 근데 더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본다라면 그 시점에서의 기관 투자가들하고 매매 균형을 어떻게 맞췄는가도 한번 심도 있게 좀 봐야 되는데요. 외국인이 팔 때 기관이 사줍니다. 특히 투신하고 금융투자가 사실은 외국인이 살 때 많이 팔았었습니다만은, 금융투자 쪽하고 투신이 좀 사주는, 연기금이야 항상 매수 우위를 좀 지켜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늘이 수요일입니다만은 어제 올라갔고, 지난 금요일 좀 내리고 월요일 하락했는데, 그전에는 단기, 그리스 발악제가 희석이 되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투신을 앞선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좀 있어졌기 때문에 11일 내내 순매도한 외국인의 물량 압박을 우리 증시가 그나마 약보합 구도로 좀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는가 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를 완전히 떠나는 구도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팩트가 다소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구도에서의 주식의 교체 매매 차원으로서의 외국인 매도 구도가 아니겠는가. 물론 그리스 문제, 푸에르토리코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 또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 등등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었던 환율 문제도 있지만, 외국인의 근본적인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조건 매도하고 도망가자 구도라기보다는 유가증권의 교체 구도 측면도 좀 짙지 않을까. 선물 연계한 매도 규모도 없잖아 있었고요. 어찌됐건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매물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순매수 행보를 보여줬던 종목에서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와 동시에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있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화성산업입니다. 우리 앵커님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죠. 네. 그때 건설 쪽 그렇죠. 나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대형 건설사들은 사실 힘을 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건설사 업종 군단들이 좀 다양한 구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일단 해외 건설의 대형 건설사, 그 다음에 다소는 자본이 약한 저가 건설사,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언급해드리고 있는 화성산업처럼 틈새 건설 시장을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큰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는 화성산업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화성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만 원권 대비해서 벌써 2만 9천 원대까지 왔으니까. 근데 오늘 3% 정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운봉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락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구 지역의 아파트 건설 붐이, 아파트 분양 붐이 아직은 꺾어지지 않았다. 꺾어졌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꺾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화성산업은 건설 대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2013년에는 3.2% 정도, 2.2%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3.6%, 그리고 올해는 3.8%가 예상이 됩니다. 1분기 영업이익도 90억 한 4천만 원 정도로 큰 폭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또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종속회사가 바로 이 드림커머스라고 있는데요. 신세계그룹에서 얘는 70%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인수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산업이 이제 지분을 30% 갖게 됐는데, 신세계그룹의 막강한 이 탄탄한 유통망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파워 등등을 활용한 미래의 성장 구도로 본다라면은, 티커머스 산업이 굉장히 폭발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면은, 바로 드림커머스의 엄청난 이 성장 구도가 예상이 되고 그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화성산업의 또 다른 이 주가 상승의 알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 부각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구도와
그 다음에 그 대구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특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에 지분 그 투자 수익 가치까지 겸비하고 있는 이 화성산업이기 때문에 비록 오늘 비록 그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추세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정배열 구도를 꿋꿋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진행되면은 패턴 분석상 10일하고 20선에서의 받쳐주기 매수세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 보게 되면은 아직도 5주 이동평균선을 축으로 음봉 양봉 기준으로 엄청난 탄력을 붙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주가는 어느 날 갑자기 조정권에 진입하는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흐름하고 경기의 회복 기류 등등을 가늠해 본다라면은 그리고 대구 지역의 건설 경기가 아직은 활성화 단계가 화랑 단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화성산업의 단기 조정은 이어지겠지만 추세의 상향 트렌드의 방향은 쉽게 꺾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수익 가치를 좀 증대해 나가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산업 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이고 또 세계에서 또 신세계가 관심을 가지면서 드림 커머스 참 홈쇼핑 산업에도 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예측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을 짚어봤다면 이제 좀 기관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장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기관의 사랑을 받은 종목 엔터주드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동방 강세에 눈에 띄었는데요. SM 6.65% 오르며 35,300원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기관이 60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흐름 눈에 띄었고요. 빅뱅, 싸이 등의 다양한 아티스트군을 가지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가 5.41% 오르며 54,600원에 기록했습니다. SMFC는 3.79% 상승하며 3,420원을, 실적 개선 기대감 있는 락앤락은 1.99%로 2% 가까이 오르며 15,400원을 기록했고요. 후성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0.65% 오른 4,66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기관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손대선 전문가님. 네, 그동안 우리가 좀 시장에서 외국인이 나갈 때 받쳐주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게 기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또 연기금이라고 확실히 정하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좀 우리 시장의 매력도를 좀 덜 느끼고 또 좀 빠져나가면 기관이 좀 더 강하게 미는 종목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지난주 같은 경우 영화 관련주가 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게임주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엔터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올라갈 때 특징은 뭐냐면요.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바닥까지 오고 모멘텀이 형성되고 그게 실적으로 받쳐줘야지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SM이라든가 YG엔터, FNC 같은 경우도 계속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바닥 안에서 실적이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형성되었던 종목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제가 아마 6월 말쯤에 언급을 해드렸던 락앤락이 다시 한번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락앤락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결국 지금 가장 큰 악재는 눈에 보이는 악재는 유럽 악재는 거의 다 원래 떠 있던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소비 관련주가 새로운 또 주도주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이슈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활성화, 증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활성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중국된 수혜주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주라든가 게임주, 그다음에 영화 관련주도 역시 중국과 관련되게 되면서 올라갔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락앤락 중국에 대한 매출이
뭐 비용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갖췄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 향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락앤락을 좀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락앤락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기관이 산다, 외국인이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냐면 제가 노란색 표시를 좀 해드렸어요. 기관이 매도를 할 때 주가가 밀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2년 역시 그랬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밀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좀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왜 안 올라가요?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주 수급이구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간다. 즉 외국인이 아무리 뭐 락앤락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기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때 6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10,000원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15,000원대까지 하면 거의 뭐 2달 정도 50% 가까운 상승률이기 때문에 조정은 좀 받아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은 일봉으로 보시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제 저점을 다지고 오늘 올라가고 당연히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좀 달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흐름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16,5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실적이나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뭐 내일 시가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자금을 조금 크게 비중을 확대하는 시기는 16,500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밀렸습니다. 바닥이죠. 실적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금리라든가 혹은 중국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 락앤락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때에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요. 락앤락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이탈가, 손절가, 목표가를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말씀을 해드렸던 박스권 하단 14,400원, 14,600원 부근이 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6,5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곳이 한 17,900원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17,900원에서 18,000까지 목표가로 생각을 하시고 가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를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 같은 락앤락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관이 관심을 가진 종목 락앤락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시장 전략 내일입니다. 내일 바로 한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일단 우리나라 2분기 실적 GDP가 1분기보다는 좀 낮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0.7%포인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한국은행이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내일장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우리가 내일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찬희 전문가님. 네, 지금 뭐 말씀하셨던 내용이 하나의 긍정적인 내용이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는 것보다 무디스사에서 다소 좀 높게 평가하는 구도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보를 보여줬고, 7월부터 기준으로 보면은 3일 빼고는 다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한국 경제의 미래 가치를 외국인 시각으로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작년에 대형주 군단들 쪽 엔저의 영향을 받았던 수출업 쪽
특정 분단들 쪽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외국인 매도세로 작년 하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만은 올 상반기 이후부터는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고 그리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 문제 그다음에 미국의 뭐 9월설이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금리 인상 문제도 어느 정도 다 희석 오픈되고 주가의 선악재로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는 그 과도기적 그 전환점 구간에 도달해 있는 구도가 아닌가 싶고 7월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파워풀하게 그 시장을 짓누르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이제는 뭐 방금 모디스의 시각과 비슷한 시각으로 우리 한국 증시를 좀 냉철하게 지켜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나 그들이 매도했었던 종목 쪽이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주가 선행 조정이 진행된 영향도 뭐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뭐 내일 구도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주포들이 뭐 외국인 뭐 어느 정도 매도할 만큼 매도했고 뭐 기관 투자가들도 오늘도 뭐 기관 투자가들 측면으로 본다라면 투신하고 연기금은 뭐 순매수 행보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외국인이 좀 더 팔더라도 투신 등등의 투신과 연기금이 그 자리를 메워주는 패턴으로 수급을 좀 안정화시킨다라면은 오늘 11억 주 이상의 엄청난 거래가 터진 것이 이제는 손바뀜의 어떤 징후가 아니겠는가라는 측면을 좀 봅니다. 그래서 내일 뭐 그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어떻게 끝나냐에 영향을 좀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닝 시즌이고요. 하겠습니다만은 웬만한 악재에 따르는 주포의 매도 압박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그 끝물이 아니겠는가라고 봤을 때 강한 양봉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종목 얘기 잠깐 좀 해도 될까요? 네, AS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본 코너를 통해서 어제 또 대각 코너에서도 또 강력하게 뭐 어필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그 빛과전자인데요. 빛과전자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헤라림이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얘는 과일 당도 측정기를 이제 인체에 그 적용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당히 성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과일 당도 측정기도요. 이제는 뭐 수박 정도 메론까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성장성과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작년에 뭐 1억 정도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뭐 10배 이상 그 매출 증가세가 기대되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무려 58%나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빛과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1기가 4기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면 10기가에서 40기가에서 100기가까지의 이 모듈 개발에 또 그 성공 시그널까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어제 오늘 양봉 기류 오늘 거래량 증가가 이어졌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꾸 앵커님이 빨리 끊으라고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홀딩으로 좀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심 계속 두세요. 네, 숨도 고르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전자 그만큼 하실 말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손대선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역시 뭐 종목에 대한 얘기 차트로서 그냥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예전에 8,000원부터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네. 최근에 5,300원대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 완벽한 돌파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이찬희 전문가님이 기본적 분석 으로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차트 분석으로 좀 빠르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봉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한 2050포인트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10포인트 정도는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내일은 조정받는다. 하지만 2050포인트 부근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하셔갖고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내일장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일단 좀 이 부분 생각을 해두시고 내일장 보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과연 미국의 기술주들의 쇼크가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이어질지 또 그게 또다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중요한 건 GDP 속보치 발표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와이드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